안녕하세요. 강의장이 사실 너무 좋아서 다른 데랑 굉장히 비교가 되네요. 저는 여기 그 관내의 대학입니다. 전공은 평생교육이고 또 그런 관계로 여기 서대문 구청 구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운영위원 이런 거 하면서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그 평생학습도 잘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안내된 제목은 아마 자치,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이제 어디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 앞에 여러 학자분들이 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전체 저랑 강의 내용이 많이 겹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치분권대학 측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참여하고 계신 교육 자체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사실 좀 더 근원적으로 왜 필요한지 또 실제로 그 내용은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쳤더니 제일 먼저 이미지 검색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나온 그림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다 헌법 공부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얼마 전의 사진이에요. 여기 출처를 보면 2016년 12월 16일자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한국은 헌법 열공 중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붙은 겁니다. 굉장히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아마 지난 겨울에 굉장히 이런 법도 좀 뒤져보고 도대체 탄핵이 뭐요? 그죠? 그런 거라 도대체 대통령에 탄핵되고 나면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용어들도 너무 복잡해서 다들 아마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이 헌법 또 민주주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여러 영향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자치분권이라는 꽤 딱딱한 주제를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이제 그것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안 이루어지지만 이제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이제 시민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죠? 우리는 서대문 구민이십니까? 구민? 아마 구청에서 구민이라는 말 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 또 어느 동에 가면 동민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이런 용어들도 쓰고요. 그럼 그 용어하고 이 시민이라는 용어가 다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우리 서울 시민이니까 그냥 시민일까요? 아마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어지는 거죠. 구민 이런 것들은 내가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별로 공부 안 해도 국민이 된다면 시민은 굉장히 의식이 있고 조금 교육,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식이 형성되었을 때 이 사람을 이제 시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사람, 시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사람, 이런 사람을 시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시민은 아니다.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뭐 어떤 지식, 태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시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질, 능력, 태도 이런 걸 기르기 위한 교육을 이런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시민성 교육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교육이나 공민교육과는 좀 다른 차원인 거죠.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뭐 혹자는 이렇게 시민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동일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조금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이 두 용어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 국민하고 시민은 좀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민주시민교육, 뭐 제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 용어는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주 쉽게 심플하게 정의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민주시민 자질들이 선생님들께는 충분히 개발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민성 수준을 측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조금 더 뭐 복잡하게 정의해야 한다, 더 정치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당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논변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연대할 줄 아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되게 복잡해지죠? 예, 일단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한번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하고 유사한 용어들이 꽤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국민교육이라는 말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국민교육.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말도 최근에 와서 뭐 인성교육법이 통과됐을 만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뭐 독일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정치교육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정치적 내용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셋은 사실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공통적인 부분.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지 아마 이 공통 부분들이 서로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꽤 틀려요. 국민은 대체로 이제까지 우리가 국민교육이라고 그랬을 때는 국가가 희망하는 그런 어떤 인간을 길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뭐 바람직한, 개인으로 와서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주입하는 내용들도 역시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최근에 와서 이건 뭐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어서 더 그렇죠. 근데 이것의 특징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 인간에게 바람직한 성품이 몸에 배게 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치교육은 컨텐츠 내용 자체죠. 그래서 뭐 정치에 관한 교육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은 아까 본 것처럼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조금 관점이 조금 세 개의 다른 어떤 교육과는 관점을 조금 달리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어떤 사회 전반의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헌법 가치인 이제 국민 주권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우리가 좀 학습이 덜 돼 있다고 보는 거죠. 학습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국민 주권이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다수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점들 또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 시민 사회에 적합한 역량 있는 시민성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보면 우리가 약속한 우리가 채택한 그런 어떤 정치 체계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이 제대로 수호되어야 될 가치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수호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시민교육은 첫 번째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적인 그런 것들을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님조차도 민주적이지 않다.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 어떤 그 공동체 의사결정 같은 걸 할 때, 또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때, 어떻게 이 민주주의적인 원리를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대의제도라든가 이런 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를 뽑고 또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이러는 그 활동들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참여 안 하면 사실 민주시민으로서 영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윤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억압으로부터 탈주하는 소극적 자유는 얻었지만 얻어진 그 자유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자유를 실천해가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른 현실적인 필요를 보면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주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암기식 교육으로 오면서 사실 이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 고등학교나 혹은 대학교 졸업하고 실제 사회에 내놨을 때 뭘 좀 제대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덕이나 인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조금 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타인에 대한
또 뭐 사회적 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꽤 무관심하게 하는 자기의 도덕적 생활 이런 것만 좀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40, 50년대부터 이렇게 조금 보면 이게 정부 수립기이죠. 그죠? 정부 수립기인데 사실 뭐 이 민주시민교육에서 보는 시각은 오히려 이제 미군정기 3년 동안은 나름대로 민주적 교육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초기에는 어느 정도 뭐 그 원칙들이랄까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다면 그 뒤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이렇게 독재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이제 도덕교과나 이런 걸 통해서 준법 정신이나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40, 50년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가 되면 그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화 열기 뭐 이런 게 높았지만 역시 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바로 이제 뭐 이 민주시민 교육이 국가교육, 국민교육 체계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혁명 공약 같은 걸 반드시 다 익히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혁명 공약을 다 외우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그 뒤로 그것을 또 뭐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하겠지만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를 다 외우게 했죠. 지금도 다 여러분들 다 외우시지 않나요? 저도 제 기억에 이거 못 외우면 집에를 못 가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거 무조건 뭐 100번 이상 쓰고 무조건 외워라.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바로 이 헌장의 이름이 그때는 이게 뭐 국민교육 헌장이라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고 무조건 외웠지만 지금 보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라라는 그런 어떤 행동의 강령 같은 게 여기 실제로 다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 시절이 이제 흘러서 신군부 정도 뭐 유신을 거쳐서 신군부 뭐 이렇게 왔을 때는 굉장히 이 시민교육, 이 시민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쪽이 굉장히 좀 비판을 받는 탄압을 받는 이제 그런 시기를 또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 그 국민윤리 교과 같은 걸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그것도 이제 국민교육의 일환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지만 다행히 이제 이 운동권 소위 이제 민주 학생 세력들이 그나마 이것의 명목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문민정부 뭐 또 DJ 정부 이런 걸 거치면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NGO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역시 이제 시민운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도 역시 노정을 시켰던 거.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오다가 200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 혹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라는 기구가 있는 건 아시나요? 예, 이런 기구 국가에서 뭐 설립한 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시민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저널들도 발간하면서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활동들을 계속해 나갔고요. 최근에 와서 이 진보교육감들이 이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이제 도입하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함께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시민운동 단체들도
더 과거보다는 더 좀 더 자유롭고 더 열심히 민주시민교육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결국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사람이고 그들의 민주시민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최근에 평생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민주시민교육 운동들이 좀 이렇게 피어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민주시민교육은 굉장히 뭐 콘텐츠도 부족하고요. 콘텐츠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교수 학습 방법, 민주시민교육은 좀 교수 학습 방법도 좀 기존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탈피해야 되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미흡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것을 목표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뭐 시민성 형성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민주시민성을 형성해서 민주사회를 이루는 것,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것에 완전한 합의, 민주시민교육은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위한 지식이라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지식적 측면과 그 다음에 그 능력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태도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대체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지식은 뭐 정체성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책임과 의무의 구현, 또 공공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이런 꼭지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수행을 위한 기술로는 뭐 비판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기술, 또 문제 해결력, 또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민주시민교육의 기술이라고, 능력 수행을 위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태도는 뭐 우리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들을 여기에 다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관용의 문제, 존중, 연대 책임, 차이의 인정과 수용, 공동선에 대한 관심, 그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믿음, 이타성, 그 다음에 공정하게 행동할 자세, 근거와 증거 그리고 논의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 자발적 봉사활동, 무임 승차 의식의 극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에서 콘텐츠로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위한 지식 같은 경우는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 뭐냐, 뭐 이게 사실 뭐 헌법 같은 거 공부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우리 헌법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에게 뭘 보장하는가, 어떤 약속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특히 제가 그 장애인 교육 쪽에 가니까 장애인들은 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죠? 또 자격, 뭐 여기 자격 문제, 뭐 어떤 것들을 누릴 자격,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요. 특히 이 정체성과 권리 부분은 조금 그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서울시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책임과 의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법을 지킬 의무라든가, 그죠? 세금, 타인을 존중할 권리, 나라를 위해 싸울 책임,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공공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과 의무이죠. 그리고 이 참여와 실천은 바로 이제 그 권리와 의무의 수행에 따르는 바로 행동이죠. 그죠?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해를 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교육이 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능력 수행을 위한 기술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훈련이 좀 상당 부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이제 비판적 사고력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앞에 비판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요? 비평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죠. 어떤 상황을 이성적으로 제대로 파악하는 분석적 사고, 이걸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뭐 이런 어떤 논리력, 표현 기술, 논박,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비판적 사고력도 좀 많이 키워야 되고, 요즘에 이 부분은 뭐 대학에서 교양교과로도 비판적 사고 되게 많이 다루니까 좀 많이 젊은이들에게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분들은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것 같아요. 비판적 사고라는 말이 뭐 이렇게 불만할 게 많으냐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내 얘기를 잘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중요한 게 타인의 관점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 또 외에 그것을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민자치 쪽에 뭐 이렇게 뭐 주민자치 활동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혹시 주민자치위원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꼭 이 지역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이 소통 기술, 회의 기술 같은 게 우리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뭐 지시받고 그것을 따르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또 이견이 있을 때, 의견이 다를 때 그걸 조정해가는, 뭐 그냥 뭐 큰 이권이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서로 양보해가면서 조정해야 될 때 정말로 조정하는, 타협하는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집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소통 스킬 같은 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뭐 최근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보통 사람들의 기초 능력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술은 뭐 교육학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시지만,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대인관계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기술, 일종의 민주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으세요? 어떤 게 제일 자신 없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제가 눈을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어떤 게 제일 지금 자신 없으세요? 이 중에서. 자기 삶에 바빠서 비판적인 사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 그걸 많이 반성하고. 내 삶에만 충실했다. 남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참 반성도 많이 하고 자기 성찰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셨어요. 네. 선생님 머리도 뭔가 관록이 있어 보이시는데 어떠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대체로 다 자신 있어요. 다 자신 있으세요? 와, 진짜 한번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고 싶네요. 특별히 더 자신 있는 거는요? 저는 대학 때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많이 배웠고요. 예. 그리고 또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에만 네. 와. 문제를 끊임없이 부딪혀왔고요. 네네.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와.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문제는 이제 선생님은 돼 있는데 상대가 돼 있지 않았을 때 아, 맞아. 예. 어떻게 되죠?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여기는 진짜 깜깜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그 대외 활동을 한 15년 정도. 네, 예. 그렇다면 그 인도나 네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대체로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가난한 나라의 특히 농촌 지역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네, 예.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이나 혹은 가능성들을 더 열심히 보면서 그걸 세워내려고 노력하는. 사실 내가 가르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을 주체로 놓고 세워낼 때 이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조금 해결되셨나요? 약간요? 예. 한국에서보다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국에서 저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 합리적 사고도 안 하고 이럴 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럴 때 거기는 선생님 아주 전문가로 가신 거고 또 마음을 진짜 다 비우고 가신 거고 근데 우리 아주 똑같은 사람끼리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그 질문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를 주체로 놓고 제가 돕는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네. 제가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그는 반발할 가능성이 네.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거를 이론적으로 아는 건 쉬운데 실제로 이 기술을 체득해서 활용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태도들 중에 관용의 문제, 존중, 또 굉장히 재밌는 용어들은 연대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연대하는 것. 그 다음에 책임, 차이의 인정과 수용, 공동선에 대한 관심. 그죠? 뭐 여러분 아까 읽었으니까 이제 제가 가만히 있고. 이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선생님 뭐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으십니까? 여기서 제일 안 되는 거 두 가지.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가 이분법적인 부분으로 너무나 경제적 사회이기 때문에 네. 뭐 전부 다 그 틀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구분하니까 네. 그 일반적 법의 가치조차도 또 인정 안 하고 얘기가 되지 않냐고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런 다양한 얘기, 가치들이 이 사회에 이제 서로 적용도 하고 경험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누리는 그런 경우를 이제 무임승차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죠. 뭐 가까운 걸로 보면 제가 적절한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광화문 집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막 좋은 걸 많이 누린다. 아직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죠? 막 그거 굉장히 열심히 갔던 사람들에게,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가 공짜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임 뭐 이런 거랑도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직장에서 가끔씩 좀 이런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누가 해주면 그거를 누리기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은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풀어내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풀어내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 민주시민 교육에 교과서들이 나타났고 학교에 강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금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창체라는 과정이 창의체험 교육 과정에 이 교과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서울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민주시민교육 교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감과 연대, 포용과 배려의 감성을 가진 시민이기를 원한다. 이런 걸 좀 길러보고 싶다. 그 다음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양 있는 시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정치, 사회, 법 분야에 대한 교양, 정치적인 문해력이 좀 길러진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고요. 또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참여적인 시민, 또 다른 생명체와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민, 이런 시민을 기른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 그 교육청이 개발한 민주시민 교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뭐 이 서울교육청도 비슷하게 쓰고 있고요. 특히 이 서울교육청은 이게 목표로 제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능력으로 이렇게 구체화해서 공고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1번이 뭐냐 하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되는 능력의 1번이 어떤 사회 문제나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근원적 가치와 갈등의 핵심을 판별해내고 그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제일 큰 이런 어떤 뭐 정치적 갈등 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사드일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사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관심 가지셨습니까? 일단 그거 먼저 여쭙고 싶어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고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반대, 찬성 뭐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단순 이분법적으로 말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연속성상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판단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시민으로서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갖고 이 문제의 근원이나 그죠? 핵심 이런 것들을 판별해내고 이 문제는 적어도 나의 입장에서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과 함께 제시된 해결책과 논리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죠? 또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또 3번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카톡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정보들이 오잖아요.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그것에 관련된 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나름의 시나리오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아이고 이거를 안 갖고 갔네. 뭘 안 갖고 갔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더 복잡한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람직한 가치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사드를 둘러싸고 또 이쪽 말도 굉장히 또 일리가 있고 또 이쪽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평화적으로. 이제 정말로 그 뭐 위정자들의 능력도 여기서 이제 발현되지 않을까요? 그죠? 또 우리가 집안에서 또 동네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어떠십니까? 다른 관점,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선생님 정말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떠세요? 조금 뭐 이런 완전히 이게 정말 나랑 정말 너무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떨 때 어려우셨습니까? 좀 사례를 얘기하신다면. 그냥 그 취지를 모르고 네. 반대 성향을 가지고 아, 취지는 모르고 주장만 들었을 때. 아, 이해하기. 그럼 취지, 당신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유를 근거라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요청해서 듣고도 잘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 틀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 틀을 허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논거도 되게 약해요. 주장만 강하고 대부분 이렇게 비합리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 보면 논거가 약하고 이렇게 주장이 강한 이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유를 계속 논의하다 보면 그 주장의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계속 주장만 하면 어때요?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포용할 수 있으실까요? 여기처럼?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그건 정치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정치인 외에는요? 저희는 지가가 예. 동상 거거든요. 네네. 일단 태극기 부대와 그 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해할 수밖에 없고 아. 충분히 들어보면 그들의 또? 논리가 있어요. 네. 그 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한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대화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가지고서는 그건 해결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논거를 들어봄으로써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한국에서 세대 간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뭐 똑같이 강화문에 나와서 할아버지는 태극기 집회 가고 만화에도 왜 그런 거 나왔잖아요. 소녀는 이쪽 집회 오고 할아버지 집에서 만나 그러고 집에 가서 별로 싸움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정말 그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주장과 활동을 하면서 또 가족으로서 또 이해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전에는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모든 가족들이 회계가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문화와 아이들 문화가 이제 서로 다름이 표출된다는 예, 측면에서는 예. 네. 갈등으로 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진일보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입하는 과정. 예.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6번째로 가겠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조직체 안이나 밖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지켜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예요. 불의를 보고 뭐 이런 합리적이지 않는 결정을 할 때 그 합리적인 결정이 일어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약간의 위협적 요소도 있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뭔가 불이익 같은 것도 감수해가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열심히 쓰시던 여기 하얀 옷 입은 선생님 하실 수 있을까요? 조직에서 막 이상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옳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해보신 적은 없고요. 제 의견을 표현하기는 하죠. 아, 그 정도만 해도 꽤 괜찮습니다. 남성분들이 오히려 잘 못하시지 않나요? 굉장히 엄격한 이렇게 규율 사회에 있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선생님?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고 하면 네. 그런 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상대방의 그런 의견들이 그런 그 조직에서의 그런 불합리하다 하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네. 약간 폴리티컬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질문은 분명해요. 정당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정당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그러고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행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조직 내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건의는 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부 오동청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태극기 집회 집단이거든요. 예. 거의 뭐 올 아, 그러시구나. 세력이라 봐도 되고 그런 네. 집단의 세력인데 조금 이제 그 다양한 문화, 약간 문화를 좀 구입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하나 아카데미 통일평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네. 적으로 접근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해봐도 조금은 나름대로 저희 오드 중에서 그런 모습들이 약간의 변화가 좀 온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아마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관점은 조금씩은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7번도 쉽지 않는 거죠.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너무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어떨 때는 막 계속 얘기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죠. 아, 근데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바로 이제 이런 능력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민주시민이라는 거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 그래서 초등생용,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돼서 서울시도 채택하고 이 교재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교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재 개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인권과 시민, 그죠? 다양성과 차이, 공간과 연대, 자연과 환경, 그다음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시민사회 안전,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가 꾸며져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옛날에 도덕교과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뭐 국민윤리라든가 도덕교과하고 조금 다르게 내용들이 이제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대학에서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공개된 거는 경희대학교 이제 교양학부를 경희대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시민교육이라는 교양교과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한 4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4개로 이렇게 큰 4개의 뭉치로. 1번은 문제 해결과 상상력과 능력 키우기라는 거에서 현실 알기, 무엇이 문제인가, 뭐 이런 거 좀 탐색하고, 그죠? 이런 문제들을 나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알기와 경험 확장 부분은, 뭐, 이게 어디에 누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또 갈등,
있다면 어떻게 하면 공존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대부분 이걸 과제로 수행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변화, 더 나은 인간. 그래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내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세계. 이제 미래 문명 만들기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또 문명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민교육으로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괜찮게 이제 꾸민 그런 어떤 교양교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충분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은 뭐 요거여야 되고 뭐 또 요거는 요렇게 교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도 쟁송 중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들의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과제를 보면 우리가 참 민주 시민 교육이 뚫고 들어오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지나친 입시 교육이죠. 우리가 뭐 저도 나이를 먹어 보니까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뭐 미적분 어제 보니까 미적분을 중학생한테 가르치니까 그것 때문에 사교육이 뭐 막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제 여동생이 수학학원 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못 뺄 걸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 특별한 능력을 검증하려는 그러니까 뭔가 좀 차별화된 뭐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시민으로서 아까 그 많은 영역들 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체득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입시 교육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보수와 진보 간의 그 가치가 너무 다른 거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이 민주시민 교육도요, 진보 교육감이 계신 곳만 이걸 하는 거죠. 민주시민 교육 자체. 사실 이게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참 이 좌우 대립,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한테 늘 배우고 선생은 따라야 되고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윗사람을 또 무조건 존중해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위는 연령 아닌가요? 막 자동차 싸움하다가 이거 박아가지고 싸움하다가 막판에 너 몇 살이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순간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문화 또 역사성 우리가 이제 뭐 전체 다가 그랬죠. 왕조를 지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또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지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어떤 정치교육이나 민주 시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탄압까지 할 정도로 왔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 시민 교육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시민성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다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주 시민 교육은 초, 중 등은 대학 이런 데서도 물론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이 된 사람, 옛날에 민주시민교육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조금 체계적으로 이 훈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교육이 이렇게 6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력, 보안, 뭐 문해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대 영역 중에 제일 발달 안 한 영역이 바로 이 민주시민교육 영역이에요.
바로 이 민주시민교육의 백미는 일상적인 문제에 바로 이것이 발현되도록 하는 거죠. 이거 교재 따로 시험지에서만 보고 뭐 일상에서 활용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일상성을 가질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민주시민교육 쪽에서 이 교수법 같은 걸 굉장히 좀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좀 약한 편이에요. 굉장히 좀 재밌게 일상과 연관되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매력적인 콘텐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되게 약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선거연수원 이런 데서 민주시민 강사 콘텐츠 모집하더라고요. 우수한 강사들을 좀 발굴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서비스 러닝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전달하는 프로그램, 또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지역 문제와 직결된 어떤 지역 문제 해결 학습,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들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과 좀 충분히 이 민주시민교육이 결합을 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가 너무 부족한 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출항했죠. 민주시민교육은 막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자치분권대학이 너무 민주시민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익히 배웠어야 될 내용들을 굉장히 좀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초중고 교과도 지금 운영이 시작됐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대학이나 이 평생교육 영역은 아직도 굉장히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 교육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법도 훨씬 더 풍부하게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입식, 저도 지금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하고 약간의 질문만 이렇게 하는 이런 수준인데 훨씬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민주시민 의식이 일상화돼야 되고, 일상화를 넘어서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정말 우리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마치면서요, 시간이 뭐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질문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얘기 조금 더, 뭐 한 7, 8분 동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저 말고 이제 다른 분들의 강좌도 들으셨잖아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번에 서대문 시민대학이 굉장히 잘 열렸다고 생각해요. 네. 1기, 2기는 100% 참석을 했고, 4기만, 이제 3기는 요일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4기는 지금 5번 중에서 3번을 참석했으니까, 제법 시민대학이라고 열리고 난 이후에 많이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참석 안 한 동안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비판적 안목으로 보자면 선생님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맞으면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우리 참여자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의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본인도 인정하시듯이 네. 일방적 강의에 지금 네. 치우고 있고, 예. 우리를 마치 학생으로 놓고 시민으로 놓지 않고 학생으로 네. 놓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내려고 이렇게 네. 쓰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구체적으로 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몇 가지 딱 포인트를 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더 그룹 토의도 해보고 혹은 네. 정말 발표를 더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의식을 더 보양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와, 이건 기획을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완전히 분들 보면서 기획을 정말 다시 네. 해야 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회가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식을 통해서 시민학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자살률을 낮추는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방법을 제시해야 그것이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모양돼 갈 수 있는 것인데 거의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강의 가지고는 이제 시민의식을 보양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도 이번이 아마 처음 이 부분은 시작이어서 조금 이런 지식 수준으로 가고 아마 이제 구체적인 스킬 개발하는 거는 후속타로 지금 제가 우리 전예니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훌륭한 기획자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 토론에다가 제가 알고 싶은 건 일상화 속에서 제가 작게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이 무엇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토론에다가 그런 좋은 사례들이 계시면 그들을 가지고 좀 정보도 얻고 논의하는 그 과정이 민주시민교육 사례들, 작은 사례들.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 이 마을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실적인 일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부를 공유하고 네.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기획자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래도 다 들으시고요. 아마 다음 기획에 충분히 반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요. 제가 막 불쑥불쑥 질문 드렸는데도 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저도 학생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만하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